네, 역시 대장동 혈투로 잡았습니다. 어제 선관위 주최 첫 법정 TV 토론이었는데요. 역시나 대장동을 두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맞붙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리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화천대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김만배하고 뭐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녹취록에 내가 측근,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나무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예,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할 텐데요. 일단 이재명 게이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거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이제 이 표현이 들어간 그 2020년에 있었던 김만배 씨의 녹취록, 예,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월간조선에서 그 전에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잠깐 보면 현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정영학이 김만배 씨에게 얘기를 하니까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오리역은 이제 용인 쪽에 있는 전철역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좀 맥락이 생략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배 씨가 땡땡땡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라고 얘기하니까 정영학 씨가 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녹취록이 녹음된 이 시간이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맥락이냐라는 게 좀 애매한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10월 23일 날 10월 23일 그러니까 발언 3일 전이죠. 여기에서 이 후보가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이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다.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 선거법 위반을 게이트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제가 여의도에서 한 26년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민주당에서는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윤석열 후보에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본인도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 문장, 단어들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 자리에서 확신을 했다면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만약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러한 녹취록이 나오면 당신은 후보 사퇴할 겁니까? 라고 역공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오늘 이것이 공개됐으면 이재명 후보는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어디서 언론에서는 봤지만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게이트라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보통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그 권력이 개입된 대형 부패 사건 이런 예. 걸 이제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혐의는 뭐였냐면 형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된 그 허위사실 유포죄였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까지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걸 두고서 게이트라고 칭한다는 것은 뭔가 맥락상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그런 해명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중에 그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 강훈식 의원이 한 얘기를 보면 앞을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다. 즉 게이트 키핑의 게이트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을 지키고 있으니 예. 뭐 이런 맥락으로 쓴 거라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같은 당에서 나온 송영길 후보의 해명과 강훈식 의원의 해명도 전혀 맥락이 맞지 않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든가. 그 맥락이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다. 해명을 한다는 게 오히려 이제 스텝을 더 꼬이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녹취록상으로 이 게이트라는 게 뭘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만 윤석열 가지고는. 후보가 얘기한 대로 마치 그러면 대장동을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하나의 큰 비리 의혹이다.
이 맥락인가요? 윤석열 후보는 일단 그 맥락으로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이 녹취록의 전후를 보더라도 이 게이트라는 게 그렇게 추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건 무리가 있고. 비약이 있고 또 다른 녹취록, 이 동일인들 간의 다른 녹취록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대장동 사건과 별 관계 없는 듯이 얘기하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예. 그 뭐 전혀 로비를 해도 안 통하더라.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녹취록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책임을 밝혀주는 결정적 근거다, 결정적 단서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다고 현재로는 보고요.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해명도 설득력 없지만 네. 그렇다고 윤 후보의 의혹 제기도 설득력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니 그리고 맥락은 우리 모르겠다. 장 교수 그 지적하고 좀 비슷한데 이제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사전에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기사만 보고 나온 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제목 이거 잠깐. 사실이 아니면은 당신 후보 사퇴하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다가 당신 후보 사퇴하겠냐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거 거의 막장이거든요. 근데 그 막장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기사만 좀 적당히 보고 나와가지고 이 녹취록의 이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그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준비가 여전히 좀 허술합니다. 허술했다. 예. 허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TV 토론 대책팀에서 여러 가지 문건을 만들어 주는데 그걸 좀 꼼꼼히 보지 못하고 그냥 들은 얘기를 생각이 나니까 얘기한 수준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의 자기 만족형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예. 대장동 게이트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게이트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판넬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예. 어제 공격을 하셨잖아요. 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안 쓰려고 했는데 뭐 하면서 안 쓰려고 했는데 왜 만들어 나와요? 그것도 이제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만큼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이죠. 판넬을 가지고 와서 이른바 녹취록에 나오는 네. 얘기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얘기 어디 하나만 두고, 더 예.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사전에 저 스튜디오에 있었어요. 아, 예. 후보들 사전에 이제 그 준비하고 사진 촬영하고 이럴 때 판넬을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준비해 오셨는데 처음에는 한 5장 정도 이렇게 판넬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실무진을 통해서 내보내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 내용이 뭘까? 이제 잘 보이지는 않아요. 글씨만 어렴풋이 보여서 궁금했는데 이제 저거여서 5개 중에 하나 쓴 저거군요. 저거를 쓰셨는데 저게 과연 이제 선거 전략상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까? 저게 만약 공격적인 저게 저 판넬에 쓰여 있는 내용이 선거에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일까? 오히려 저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봤습니다. 저 장면을. 그러니까 대장동은 나하고는 관계 없어. 오히려 당신들하고 관계 있어. 예. 근데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여러 이 권력형 연루자들이 있지만 어쨌든 대장동을 스스로 설계했다고 말한 장본인은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그걸 통해서 공익 환수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장동이 나오는 순간 이재명 후보가 제일 먼저 연상이 되지. 프레임 자체가 불리한 프레임이라는 그렇죠. 그 거죠, 책임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연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대장동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유효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판넬과 관련해서 좀 뒤에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후보자들이 저런 TV 토론을 끝나고 나면 백브리핑을 해주잖아요. 예. 오늘 TV 토론 어떠셨습니까? 뭐 그럼 막 본인 소감 얘기하잖아요. 어제 다른 후보는 다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백브리핑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예. 그래서 화난 거 아니냐. 엄청 화가 났대요. 뭐에 그래요? 화났냐면 이재명 후보의 저 판넬 때문에 저기에 보면은 윤석열은 죽어 뭐 이런 영장 나오면 영장 죽어 나오면 죽어. 예. 그 표현 가지고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엄청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브리핑 안 하고 상당히 좀 화가 나셨죠. 야, 역시 취재를 원래 이제 어제 백브리핑을 안 해서 김병민 대변인이 대신 백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백브리핑을 안 하냐? 혹시 화난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나왔을 때 윤석열 선대본의 입장은 그냥 현장 스튜디오 이 상황이 좀 어수선해서 백브리핑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근데 한 이제 단- 그게 아니라 진짜 화나서 간 거군요. 제가 한 단계 더 말씀드리면 예. 저에게 정보 준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확실히 화가 상당히 많이 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현장에서 보셨을 때도 좀 윤석열 후보 화난 표정이었습니까? 아니 뭐 그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예.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저기 토론 중간에 생긴 일이잖아요. 예. 어제 그 판넬에 쓰여 있는 윤석열은 죽어라는 말을 이재명 후보가 최소한 대여섯 번 반복을 하셨어요. 그쵸. 대여섯 번 죽은 거예요 어제. 기분 나쁘죠. 사실 기분 나쁘죠. 그게 이제 물론 이쪽 가로가 있습니다. 영장 나오면 죽어 예, 뭐 이렇게 예. 돼 있는 건데 사실 앞에서 면전에서 듣고 있으면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뭐 TV 토론 중간에 화면상으로 볼 때는 표정 변화나 그런 게 크지는 않았는데 뭐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토론 끝나고 백브리핑이 현장에서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전에 다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위치까지 다 정해줬습니다. 어느 후보는 여기, 어느 후보는 여기, 어느 후보는 여기. 그거 다 이제 대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셨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죠. 감정을 좀 다스리고 백브리핑 할 건 하고 그렇죠. 또 화낼 건 내더라도. 사실 언론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일 거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씨 화나는데 그냥 갈래. 요거는 일단 윤 후보가 잘못한 걸로 화가 부적절했다. 났었다면 예. 부적절했다. 예, 지금 장성철 특임 교수에 따르면 화가 나서 간 걸로 주요 취재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맞다면 예, 그거에 따르면 부적절했다. 네, 그 정도 일단 그거 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에 대해서 해봤는데 두 분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제기한 의혹도 정황상 맥락상 꼭 그것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이재명 선대위에서 얘기한 해명도 꼭 맞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 기록을 보면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제 조서에 나와 있죠. 이 얘기를 한 부분이 저희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2011년에 당시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할 때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친인척인 조우영 씨가 검찰 수석 전에 김만배 씨 등과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나서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라고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사는 대충 할 거야. 내가 다 손 써놨어. 이게 이제 문맥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 조사가 끝난 뒤에 실제로 주임 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조우영 씨가 말을 했고 첫 조사와 달리 잘해줬다라고 말했었다고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당시 주임 검사가 이제 윤석열 주임 이게 검사였죠. 뭐가 문제입니까? 커피 타준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박성태 우리 앵커님은 혹시 예. 검찰 조사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까? 예. 우리 박원석 단장님께서는 많이 있죠. 많이 받았죠. 저도 대략 한 7차례 정도의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가면 검사가 예. 그냥 기계적으로 커피를 타줬습니다. 저도. 어, 이것이 그냥 예우해 주려고 뭐 봐주려고 커피를 타줬다라는 부분을 지금 보도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었다라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제 김만배 씨가 오늘은 올라가면 그전에는 좀 오늘은이라고 얘기한 거 봐서는 그전에는 좀 호되게 조사를 당했나 봐요.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라는 거는 이미 검찰 측과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알선했던 브로커 조우영 씨 간에 뭔가 미리 합의가 돼 있다. 이런 문맥이긴 해요. 이 조사 하나 가지고요. 은자 조사 하나 가지고 아니 뭐 저는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20년 넘게 법조 기자를 했었던 예. 그러니까 검찰 출입을 아주 오래 한 기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쨌든 검찰 내 인맥이 있는 건 사실이고 아니, 박영수 전 그 검사장하고 친한 이유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대화의 맥락상으로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놨으니 오늘은 이전처럼 호되게 조사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깔고 있어요. 그럼 맥락이 보이죠. 네. 일단 뭐 전제할 건 이건 독취록이 그러나- 아니고 남욱 씨의 주장입니다. 네. 당시를 회상한.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검찰 출입을 오래 했던 기자로서 본인이 본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 얘기이지 그런다고 검찰이 봐준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간접 진술이에요. 이걸 조우영이라는 브로커가 검찰에 들어가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남욱하고 얘기를 나눴고 남욱이 그걸 갖다가 조우영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검찰에 들어가서 얘기한 겁니다. 때문에 김만배 씨가 이제 뻥쳤을 수 있다. 그렇죠. 단적으로 때문에 그 얘기하면 그런 간접 말씀이시군요. 진술만 가지고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뭐 검찰이 들어간다고 뭐 다 커피 타주는 건 아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커피를 친절하게 타줄 것처럼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집에서 계란말이도 해주는 분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거는 이제 이제 계란말이. 그거는 보이는 방송에서 해준 네, 거지. 죄송합니다. 그건 또 부인한테 해주신 거고. 아니 예능인들한테도 아.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그 불법 대출로 인해서 조성된 1,800억 원이 예. 결국엔 대장동의 종잣돈으로 들어갔고 그 수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대장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전제잖아요. 예. 너무 많은 전제가 있어요. 정말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대장동과 같은 저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그게 일어나지 않았을지, 예. 혹은 과연 그때 수사가 정말 제대로 안 된 게 맞는지 여러 가지 지금 그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대장동의 주범은 뭐 몸통은 오히려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후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소 좀 이 억지스러운 그런 논리죠. 만약 당시에 검찰 브로커 등을 통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사건을 대충 조사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 그렇죠. 그건 그것과 별개로 별개로. 이제 김만배 씨가 또 여기저기 로비한 게 있으면 그것도 또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11년도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기계가 있는 그런 검사였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에 한 거를 하고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 부패 예. 뭐 이런 거에 항거했던 사람인데 그냥 누구의 전화 한 통화로 피의자를 봐주고 참고인을 봐주고 이랬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와서야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을 했으니까 상대 진영에서는 야, 이 사람 원래 정치검사야. 누구 부탁받고 많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꼿꼿한 강직한 검사의 표상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장 교수가 요즘에 조금 약간 이 비평의 톤이 달라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 이게 이제 후보 선거일이 가까워져 오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윤우진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아니 그렇게 윤대진 검사장의 형. 그렇게 강직한 검사가 그 중요한 피의자에게 그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강직한 면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기 식구 챙기고 자기 편 챙기는 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진술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단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막 거대 권력, 그것도 공개된 거대 압박 이런 것은 아니 내가 왜 쪽팔리게 그런데 또 주변 사람들 뭐 가까운 사람 있을 때는 아유 내가 잘 봐줄게 이럴 가능성도 뇌피셜입니다. 있을 수는 박 있죠. 단장님과 박성태 앵커님의 박씨 반박에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엑스파일을 수긍한다는 봤잖아. 얘기입니다. 수긍한다는 얘기. 엑스파일을 봤거든. 예. 아 거기에 그런 것도 나오나요? 기억도 안 나요. 뭐 작년 일을 어떻게 네. 기억해요? 나는 아직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번에 제가 들었는데 없어요. 일단 제가 사석에서 계속 집요하게 물었거든요. 없대요. 없어요? 본인은 없고 구하려면 또 구할 수 있다라는 그분은 정도로, 갖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엑스파일 얘기 꺼내셔가지고 네. 자꾸 지금- 저를 반윤석열 쪽에 묶어놓으시려는 네. 고도의 전략화된 기획. 박원선 단장님이 이제 계속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친윤석열 되면 내가 본인이 친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아니 뭐 사실은 이런. 제가 요즘에 박원석 단장님 때문에 신상종 후보에게 예. 저희 지역구에서 상당히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어. 어제도 집 앞에 심상정 후보 현수막이 헐렁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예. 제가 사진을 찍어서 바로 박 단장님한테 드렸거든요. 제대로 빨리 걸으시라고. 예.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바로 있는데. 제가 업체에 연락해서 줄 잡아당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예. 전 의원님과 네. 고양시에 사시는 유권자입니다. 제주도에 혹시 출마하십니까? 제주도의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제주도 장성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분이 하여튼 저 때문에 동명이인이시구나. 상당한 지금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 그래요? 왜? 이름이 좀 제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전화 여론조사를 하면은 상당히 좀 높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 장성철 이 후보가 예비 예. 후보가 이 고향 장성철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 원래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 예. 보수 패널로서는 장성철 교수님이 주에 뭐 10여 회를 충분히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인지도가 많이 높고 우연찮게 제주 장성철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JTBC 썰전 나오는 게 제일 저의 기쁨이죠.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대장동 혈투까지 짚어봤고요.